저는 김상민이라고 하고요. 대중문화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문화, 기술 문화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예전 초기 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21세기 이후까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세기 중후반에는 어쨌든 좀 어떤 하나의 단일한 목적, 단일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이 좀 개발이 되었다면 21세기 이후부터는 좀 보편적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좀 수행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좀 훈련을 시켜주어야 좀 흉내를 낼 수 있는, 인간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오히려 이제 스스로 학습도 하고 또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좀 창의적인 일들도 한다든지 이런 일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종류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사실 분류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능력들을 흉내내는 장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람의 어떤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지각을 하고 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그렇죠? 머릿속으로 두뇌로 생각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한 가지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이런 일련의 어떤 사람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인공지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각한 사물들이나 이미지나 소리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예컨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단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이런 쪽에 또 인공지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류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다음에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물들을 보았을 때 이걸 뭐라고 또 판단할 건지 혹은 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인간의 사고와 예측하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과 유사하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이 한 가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복합적인 기능들을 다 같이 수행하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이제 좀 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술작품, 미술 같은 것도 스스로 혼자 그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독창적인 어떤 방식으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이름을 앞에 많이 붙여가지고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알파고 같은 것도 애초에 처음 개발될 때는 바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게임,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요것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사실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알파고 이후에 좀 다른 조금 더 발전된 버전업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게임을 다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우고 학습해서 아주 잘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하나의 목적을 해결하는 인공지능만 쓰다가 그걸 개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인공지능의 용도라고 할까, 인공지능의 목적 같은 게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이든지 산업 현장에서 그것이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잠재성이 아주 큰데, 근데 이제 그 잠재성이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큰 만큼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이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라든지, 특정한 어떤 뭐 국가라든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을 경우에 그 특정한 방식, 특정한 어떤 분야, 뭐 국가 이런 것들에 좀 편향된 방식으로 학습이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은 조금 편향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편향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굴 안면 인식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안면 인식 알고리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백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었겠죠.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나 동양인 같은 경우는 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잘못 인식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안면인식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과 같은 곳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해서 또 수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그 이루다라고 하는 대화형 챗봇 인공지능이 최근에 개발되었다가 또 사용되다가 또 폐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애초에 개발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사회 혐오적인 어떤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원인을 또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사용했던 데이터셋들, 그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원천적인 데이터들이 좀 결함이 있었다든지 혹은 애초에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데이터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인공지능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또 여러 측면에서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사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의심해보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게 하나의 어떤 장치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존재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플랫폼, 이 세 가지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알고리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거나 분석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우리가 목적으로 쓸 것인지를 미리 프로그래밍 하는 것. 이게 이제 알고리즘일 텐데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실제 현장이나 생활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플랫폼은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동화라고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렇게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 자동화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된 시스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떤 노동이나 생산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고장나면 수리한다든지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역할들이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 그 사원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원, 채용된 사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건지 또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해고를 해야 될 경우도 인공지능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쭉 여러 인간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그런 일들까지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은 인간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거기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커지면은 인간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줄 텐데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자동화되어서 쓰이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또 경험하는 인공지능,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동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화되었다라고 하는 장치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사람이 그것들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력노동 혹은 고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그림이나 어떤 뭐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질 나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타임라인에서 보게 되는 어떤 내용들은 이미 많이 필터링, 걸러져서 보게 되는 콘텐츠들인 것이죠. 애초에 이런 콘텐츠들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걸러낸다라고 아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적절하지 못한 컨텐츠, 부적절한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걸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령 노동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대필 작가를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는데 책을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책이 하나 자서전이 출판되었다, 유명인의 자서전이 출판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유명인이 실제로 자기가 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터가 대피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것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어떤 장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유령 노동 혹은 고스트워크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자동화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령 노동이라고 불리질 않고 다른 학자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가짜 자동화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유령 노동이랑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가짜 자동화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 자동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장치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은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그 미국에서는 그 어떤 대학 캠퍼스 같은 데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서 작은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싣고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있는 곳에 배달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막 보면은 자동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 장치 같이 보이는데 그 장치를 누군가가 이제 그 장치 로봇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움직이고 작동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애초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데이터 라벨링도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보여주고 이것이 고양이냐 혹은 사과냐 오렌지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은 고양이라고 한다 해서 그 라벨링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은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과정은 이제 아주 수만 장의 이미지들을 일일이 사람이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이미지에다가.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하나의 탄생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인공지능은 완전한 자율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된 장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주 곳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제 정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모든 기계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사회가 거의 중단되어 버리는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된 장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중단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전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앞으로 그런 염려가 한 축으로 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이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우리 삶을 유용하게 아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이 차별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데이터에서 수집된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실제로 이제 공공의 영역, 예를 들면 누구에게 지원을 하고 누구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지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을 내린다든지 혹은 특정한 인종의 부류의 사람들은 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내부에 이제 내재가 됨으로써 실제로 공공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잘 적용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평등이 자동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가 무슨 관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자동화된 장치들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고 또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이걸 이제 훈련시키고 이 과정들이 아주 길게 있는데요. 이 과정들은 단일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컨대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아주 많습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일종의 컴퓨터라든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전력 소모도 많지만 이것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냉각시켜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전기를 소모한다든지 아니면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다든지 차가운 이제 물로 냉각도 시키는데요. 이 차가운 물도 따뜻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세계 곳곳에 좀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된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 장소도 점점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많아진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들을 지키기 위한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과 이제 자동화 사회를 사실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기계에 종속되느냐,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런 어떤 SF적인 상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계의 도움을 얻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뭔가 대중문화를 즐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변화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긴 장시간 이루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변화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또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것이고,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겠죠. 물론 이제 텔레파시 같은 것도 기계와의 텔레파시 이런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기계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방식들이 이제 변화하게 될 텐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변화하게 되는 것인 셈인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의 사람들과 100년 후의 사람들, 100년 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고 할 때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인공지능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인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포스트 휴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아주 발전하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혹은 인간의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노동이 종말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 우리는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동을 없애니까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인간은 실직하거나 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좀 염려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인간이 늘 노동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쪽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과연 노동할 필요 없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면 인간은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한다든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든지 혹은 편안하게 쉰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노동이 소멸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할 텐데 이것이 인간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건지 혹은 또 좋게 작용할 건지 이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이 사실은 하나 노동의 소멸, 기술로 인한 노동의 소멸로 사실 이 두 측면이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이 후자의 측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측면은 당장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이 자동화 기술이 완벽해지기 이전까지는 사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건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효율적인 어떤 자동화 장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좀 고민하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된 장치 때문에 좋은 일자리보다는 좀 불안정한 일자리,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 장치들을 도와주거나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많은데 새로운 일자리들, 좋은 일자리들도 좀 생겨나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단지 뭐 기업에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잘 노동하고 쉽게 노동하고 잘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쓸 수 있을지를 꾸준히 사회에서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